여태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렇게 또 즐거운 한 주가 지나고 다시 돌아온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없나 봐요. 저 민영이 지금 슬퍼요. 왜냐면 CSI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2주간 휴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매주 CSI 할 생각으로 일주일을 버티는데 2주 동안은 뭘로 버텨야 할까요? 여러분의 꿀팁을 페이스북 들어봐요 DKBS 채널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슬픔을 이겨내고 휴방기간 전 마지막 방송을 신나게 진행해볼까요? 상식이 뿜뿜, 자팍지식이 뿜뿜, 커먼센스 인포메이션 CSI. 모두의 인생에는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수많은 역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우리 같이 꼴딱 밤새 맞이한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속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우리나라 역사의 터닝포인트, 그 첫 번째는 바로 일제강점기의 터닝포인트였던 3.1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의 3.1운동,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일본의 무단 통치가 10년이나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항일운동 세력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한꺼번에 일어나 거족적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했죠.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3.1운동의) 배경은 우선 세계적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각국은 평화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받던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러자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독립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모두 국내로 돌아왔죠. 국내에는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축이 되었고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도쿄 한가운데에서 유학생들이 모여 28 독립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선언서를 각국 대사관과 조선 총독부 일본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일본의 강제 해산으로 결국 실패했지만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일본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이런 용감한 선언을 한 것에 감동을 받았고 이 일은 3.1운동이 일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3월 1일에 발생한 것일까요? 1919년 1월 22일 일본의 압박과 감시 속에 살았던 고종 황제가 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죠. 그건 바로 독살. 시체의 색이 변하고 독살되었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그의 죽음에는 더욱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의 죽음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황제의 죽음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말이야,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아니야? 백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더해 3월 3일에는 고종의 국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수많은 유생들이 수도로 올라와 있기도 했죠. 그동안 어떠한 모임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은 전 국민의 분노와 단합을 바탕으로 대규모 민족운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이죠. (1919년 3월 1일)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3인의 대표자가 구성되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1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한 민족 대표 33명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뒤이어 종로 탑골공원에서 학생 대표들이 다시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평양 등 7개의 도시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약 10일 만에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의 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3월) 중순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농촌으로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며 4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학생, 종교인에서 노동자, 농민, 상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당시 총 인구인 2천만 명 중 200만 명이나 참여했던 3.1운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고작 10분의 1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10분의 1이라는 수는 목숨을 걸고 직접 나선 사람들의 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과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의지와 힘을 알게 되었어요. 독립을 향한 마음만은 서로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3.1운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터닝포인트인 것 모두 동의하시겠죠?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우리나라 역사의 터닝포인트. 그 마지막은 바로 조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위화도 해군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집중! 1388년 5월 우왕의 명령으로 요동을 정벌하러 떠났던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는 고려와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후 공민왕에게 말했죠. 너네 공민왕이 가져갔던 천령 북쪽 땅 다시 내놔. 고려 조정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전하, 명나라의 청을 들어줘야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들의 청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때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최영은 이를 거절했어요. 그는 당시 명이 차지하고 있던 요동 지역도 원래는 고려의 영토였다며 오히려 요동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최영의 명에 따라 이성계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 정벌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성계는 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압록강의 위화도까지 간 이성계는 장마 때문에 못 가옵니다. 여름이라서 못 가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것입니다. 등 온갖 이유를 들며 요동정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결국 그는 말했어요. 당장 말을 돌려라.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는 개경으로 돌아가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대신해 창왕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군사력을 장악했고 강력한 군사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의 극장.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처참히 명나라에 패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성계는 3만 8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15만 군대의 남옥을 무찌르고 20만 군대의 부우덕을 격파한 후 10만 이상의 부평이 있는 주체를 무찔러야 했다고 해요. 이는 고려 군사 한 명당 100명의 군사를 감당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성계 입장에서는 말을 돌려서 명령을 내린 왕에게 달려가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Baby, love you 이렇게 말지만 마음은 왠지 하나도 좋지 않아. I want you, I need you 노래 부르지 But I don't know, I feel bad. 네가 뭔데 축하해 그새 다른 남자 또 만나 잘 좋아하면 그뿐이라고 자꾸 화가 나 baby. You know what's 네가 뭔데 왜 자꾸 너만 생각나. 다른 사람 못 만나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독립의 욕망을 불타오르게 했던 3.1운동.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첫걸음인 위화도 회군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 2주간 쉬어갈 CSI가 재정비를 마치고 여러분 곁에 다시 돌아올 테니 저 민영이 잊지 마시고 2주 뒤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홍석주, 기술 김상혁, 진행의 김민영이었습니다.